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 아주 뜨겁습니다. 노선 변경을 요구한 주체가 누구인가? 이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과연 특혜를 보게 되는 건지, 자, 양쪽이 이제 엇갈린 주장 이걸 내놓으면서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변경한 제시 주체가 문재인 정부의 용역업체고 예타안이 통과된 것, 또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 착수도 민주당 정부 때 시작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은 정권이 바뀐 뒤 갑자기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바뀌었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그곳에 있는 게 사건의 본질이다. 자, 이 사건의 본질, 대통령 처가 게이트인가요? 아니면 민주당의 가짜뉴스 선동인가? 네, 김행필 의원. 네, 민주당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게이트죠. 아니 정동균 군수가 자기 부인이 김정숙 여사와 고등학교 대학교인지 동창이라 굉장히 친하다. 그래서 얼마든지 노선 변경할 수 있다. 아니 그때 정권의 여당이라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노선 변경을 얘기했던 분이 바로 정동균 당시 민주당 군수시죠. 이게 참 답답한 게요. 처음에 이 도로의 시작은 민자로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수익 타당성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민자 얘기할 적에 대우건설에서 이미 강상면 IC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이 더 많고 또 인구도 더 많고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친다. 그래서 톨게이트 비용을 받아서 좀 해보겠다 했는데 대우건설이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효우성도 그랬고 그 수익 구조가 굉장히 나빠서 맡길 수가 없으면서 그냥 국가에서 하자 이러면서 예타 진행이 들어가서 1억 원 들여서 예타 진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강상면은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양평군에서 결재한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또 그때 당시에 정동균 군수가 보도자료 낸 것, 인터뷰 등등에서 강상면이 거론된 증거가 너무나 많이 속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부터 거짓말을 한 거죠. 네. 네, 우리 박상민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서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영부인의 일가의 땅이 축구장 5개 면적의 크기로 있는 곳으로 갑자기 종점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의 문제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수건 사업이었던 거, 그리고 15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거, 그리고 예타를 통과할 때까지도 원안 종점이,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강상면으로 급부상하게 된 그 시점 자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가 맞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문재인 게이트다 하시면서 문재인 정부 때 용역을 발주한 업체에서 시행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국토부에서는 시행사를 논리로 내세우고 계시지만 사실 이게 시점을 명확히 따져보자면 1월에 이제 업체 용역 공고를 내는 것이고 업체가 확정된 것이 3월입니다. 그때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에 접어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무슨 권력을 이용해서 무언가 종전을 바꾸고 이런 용역에 힘을 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시행사가 이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근데 이게 불과 2달 만에 이뤄진 일이거든요. 최종적인 결과 보고는 5월 정도에 이뤄졌으니까 3월부터 5월 정도까지 한 2달 정도 동안 대안 노선을 검토해서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시행된 것만 보면 7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타까지 조사한 그 기간을 총 따져보면 처음 기본 계획에 도로 기본 계획에 생겼을 때부터 예타까지 추진된 7년이 걸리고, 그렇게 양서면이 가장 부합하고 경제성도 높다라고 평가를 하다가 용역 업체가 2달 만에 이거를 바꾸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왜 바꿨냐면요. 당시에 예타가 나오자마자 기재부에서 21년 4월 30일 날 바로 그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하고요, 정동균 양평 군수가 12개 읍면 도시 주민들에게 간담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강화 IC가 없으면
이 도로에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시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에 착수를 이미 한 겁니다. 하고 나서 22년 1월에 용역 입찰 공고를 하고요. 22년 3월에 설계 전문 업체인 동해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을 공동 용역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서 2달 동안에 용역을 하죠. 그때 용역 업체도 지금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윤석열 정부와 관련자들을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대안 제시지 이제부터 3개의 안 중에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설계안은 이제부터 어떤 것이 확정이 되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박성민 최고께서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고 하셔서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요. 이제 이게 급하니까 인수위에 로비를 했다 이거예요. 인수위에서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로 쪼다였던 거예요. 아니,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인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업체 다 선정을 하고 그 원희룡 장관 취임 3일 만에 보고를 했는데 그 사이 인수위에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부가 무능했으면 그거 참 문제고요. 또 하나, 처음엔 축구장 3개였다가 5개래요. 제가요, 이거 87%가 산이고요. 선산이고요. 그리고 그 공시지가가 2억 9천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김부겸 그 전 총리가 갖고 있는 60평짜리 집보다도 공시지가가 낮아요. 축구장 5개 하니까 수십억인 줄 아세요. 네. 박성민 씨고 뭐 반박하시죠? 네. 네, 일단 전임 대통령을 그렇게 저속한 언어로 칭하시는 건 좀 아주 부적절한 것 한심해서 같고요. 그래요.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지금의 국토부가 아유, 문재인 정부까지 진짜. 끌어들이는 게 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국토부가 일단 이 논란을 자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점을 바꿨으면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저런 이유로 몇 가지 이유로 우리가 종점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해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처음에 늘공어공 얘기하셨죠. 원희룡 장관께서. 늘공의 정무적인 판단이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처음에 약간 사업의 부적절성을 인정하시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갑자기 민주당에서 이것을 제안했다 하시고 맨 처음에는 갑자기 양평 주민들의 지역 여론을 감안했다 하셨어요. 근데 김행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주민공청회 열린 적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점안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심지어 국토부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양평군의 대안 노선과 원안 노선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고 양평군에서는 원안 노선이 더 좋다라고 회신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의 지역 여론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건 일단 틀렸죠. 그 이후에 네. 민주당에서 제안했다 하시는 것도 그때는 이미 예타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지역에서도 뭔가 종점 변경을 요구하거나 노선을 확 틀어달라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네.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요, 전임 대통령을 정말 욕하고 싶지 않아요. 정권이라는 것이 수도 없이 바뀌니까. 그런데 인수위에서 압력을 가했다. 이거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인수위라는 것은 정권을 인수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업체를 거기에 압력을 가합니까? 그러면 누가 가했는지 이름을 밝혀야 돼요. 또 하나, 그 예비 타당성 평가 후에 주민 공청회 없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5월 13일 날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정동균 당시 군수가 지역 간담회를 했어요. 그 당정 협의를 합니다. 그때 네. 간담회 자료를 갖고 가서 당정 협의를 해요. 12개 읍면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강화 IC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근거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심지어는 이 얘기는요, 어떠냐, 양평군에 작성한 2030년 양평군 기본 계획, 이것이 2018년도에 기본 계획을 작성했어요. 이것은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직인으로 승인했어요. 거기에도 강상면 IC가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인이 찍힌 공문까지 보여줘도 이런 말 한 적 없대요. 네. 자, 우리 박성민 최고 반론 듣고 이제 그 초점을 조금 옮겨 볼까 해요.
일단 그 양평군과 민주당의 당정 협의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당정 협의의 최종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강화 IC를 설치해달라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당시에 기획재정부도 예타 과정에서 나들목 설치 자체에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 결과를 정리한 문서를 보면 장기 과제로 분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지역에서는 강화 IC 설치를 하고 싶지만 이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무리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역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까지 분류를 하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주셨던 2018년 그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은요. 저는 좀 달리 봐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양평군의 어떻게 보면 희망 정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책 사업이잖아요. 왜냐하면 2017년에 이 국책 사업이었던 제1차 도로 건설 계획의 중점 사업으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설치가 되게 된 거였고 말씀 주신 이 양평군의 기본 계획 자체는 지역 자체에서 검토를 한 것이지 이게 국책 사업의 노선을 결정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네, 지금 자 이제- 사업 백지화를 이제 전격 선언한 네. 원희룡 장관을 둘러싼 논란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의 처신 태도를 놓고 4명의 인사들이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게 좀 주목을 끌고 있어요.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는 야당의 올무를 벗어날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다. 그래서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김건희 일가 특혜라는 야당의 지배적 이슈를 벗어날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고 반면에 박지원 국정원장은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차기 대통령 그 자리가 갈 것 같으니 그런 생각 때문에 총대를 맨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또 황교안 전 대표는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총대 맬 사람은 절대 아니다 이런 언급을 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자신이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권고했을 사안이다. 이 네 분의 평가에 어느 쪽에 동의를 하시는지 김행 비대위원 어느 분의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까? 김동연 그 경기지사는 그 경기도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보면은 그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그 공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랬으면 그때 거부했었어야 돼요. 양평군이 회신했을 적에 어떠한 서류를 내놔도 민주당은 다 이 서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당정 협의했을 적에 주민들 간담회 자료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려도 서류 자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원희룡 장관은요, 우리 당에 이거 없어도요, 유력 대선 주자예요.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원희룡, 또 오세훈 이런 분들은 또 안철수 이런 분들은 이거 없어도 유력 대선 주자니까 그럴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축구장 5개 그릇이 3개였다 갑자기 5개로 늘어났어요. 아니 제가 하잖아요. 공시지가가 2억 9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1km 반경 내에 있어서요. 대부분은 그 교각으로 들어가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 땅에 그 종점이 오는 거, 특히 그 JCT가 인터체인지가 아닌 JC가 들어오는 걸 다 반대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안 들어요. 그래서 네. 이분은 원래 대권 주자 중에 잠재적 대권 주자 중 네. 한 분입니다. 우리 당에. 박성민 최고 생각은 어때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으로 이 사안이 커지면서 좀 악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국토부 장관직을 걸고 사실 김건희 여사 일가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 눈에는. 네.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 용산에서는 지금 뭐 영웅이 되었을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국민들께는 역적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여야의 공방이 심화되면서 원희룡 장관이 둔 최악의 수는 백지화예요. 국책 사업을 15년 동안 진행되어 왔고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실과 얘기도 안 했다고 하시던데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국토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백지화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논쟁이 있고 설화가 있으면 본인들이 차분하게 논리를 풀어가면 될 일이지 뭐 다음 정권 때 하시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직무를 유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셨을까? 정치 경험이 그래도 꽤 있으신 분인데 라고 보면 저는 결국에 이거는 과도한 충성 경쟁
또는 과도한 존재감 드러내기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민들을 고려했다면 백지화라는 수는 안 뒀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갔을 뿐이 없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의 경험이 충분히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괴담에 이어서 이것을 김건희 괴담으로 이끌어가고 아무리 도지사, 양평 군수, 당시의 보고서 뭐 이런 걸로 다 들이밀어도 그냥 김건희여서 땅이래요. 축구장 5개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2억 9천만 원짜리 공시지가의 땅이 수백억의 차익을 본다라고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아니 2억 5천만 원짜리 2억 9천만 원짜리 공시지가 땅 대부분이 수용이 됐는데 아니 김당군 같은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김의겸 같은 그 토지 그 투자의 규제도 아니고 아니 2억 9천만 원짜리 땅이라고 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무슨 축구장 5개예요. 서울시 강남에 축구장 5개입니까? 그런 땅 아니잖아요. 다시잖아요. 굉장히 이 산에 비탈이 경계가 심한 땅이라는 것도 다 바뀌어졌어요. 뭐 도로 변경했다, 뭐 지목 변경했다. 대지가 2만여 평에서 대지가 200평입니다. 200평 그 안에. 그러고요.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요. 임야사 갖고요. 50%를 대지로 바꿨어요. 이분은요. 2% 바뀌었어요. 그 대지도 거기 집이 없어요. 그런 거 한번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처음에 바뀌게 된 게요. 강화 IC를 요구한 거는 민주당 분들이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현직 군수였기 때문에 양평 군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고속도로 이름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양평 군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최재관 그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7월 8일 날 촛불 대행진 집회에 가서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사람들 때문에 뚫는 게 아니다. 서울에서 주말에 놀러 오는 사람을 위해서 뚫는 거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꿔요. 아니 근데 네. 그거는 좀 이게 이분들의 계속 이제 차이인데. 사업에 대한 네.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토부가 투명하게 해명을 못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시행사까지 내세워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시행사가 제안한 대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그 시행사가 검토하고 정리했다는 보고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그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강하혜 씨의 요구를 한 것은 나들목 하나 좀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였던 것이지, 그것이 종점 변경을 해달라거나 이미 예타까지 다 확정된 마당에 그 노선을 바꿔달라거나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당시에 없었다고 민주당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간담회를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거기에선 강하혜 씨 설치라던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이야기한 것이지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꿔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네, 원안을- 아니요. 원안을 잠깐만. 통과하면- 제가 네네. 이제 우리가 좀 논의 초점을 네. 바꿔봐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런데 이제 15년 동안의 그 주민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양평 군민들한테는 더 절박했을 거고, 아마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관심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제 백지화 선언이 되면서 청천벽력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속은 타고 들어가고 있는데 여야는 지금 이제 정치 공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국정조사에 이어서 특검 가능성도 제기를 했고 일부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이라고 하는 이제 정치적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국정조사라든가 뭐 특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 공세 아니냐, 이게 총선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출구를 어떻게 정치권에서 찾아야 될지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또- 박성민 네네. 최고부터. 일단 뭐 지금 여야에서는 조금씩 대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께서 뭐 타당성 재조사를 하자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시고, 뭐 저희 쪽에서는 김동연 지사께서
원안대로 추진을 하되 그 강하혜 씨 같이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더 반영될 수 있는 거는 더 설치를 해보자 원안대로 가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야가 결국에 뭐 타당성 재조사에 합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뭐 전면적으로 다 백지화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마 타당성 재조사 또는 뭐 원안 유지 추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구체적인 방향을 놓고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정조사를 저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투명하게 아니면 일관되게 해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러니까 국토부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굉장히 훼손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말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양평군이 요구했다고 했다가 이제는 시행사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럼 그 시점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이고 방향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내놓는 해명 자료나 원희룡 장관의 주장 자체가 이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국정조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진실을 좀 밝혀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김행규 대는 자꾸 어떤 후보 전략을? 민주당은 어떠한 얘기를 해도 자꾸 왜곡을 하니까 양평군에서 강하 IC를 요구를 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에 착수를 해갖고 그것을 넣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고 조사 입찰 공고, 용역 입찰 공고를 한 거예요. 이거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그 용역 업체가 갑자기 강하 IC 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요구한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종점을 바꾼 거예요. 종점 바꾼 강상면으로 것도요. 바꾼 거예요. 그래서 원안으로 가면은 원안으로는 말씀하셨듯이 그 강하 IC가 없어요. 강하 IC를 넣다 보니 종점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원안에 예타 조사에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강상면으로 하면은 너무나 그쪽에 전원주택이 많아서 소음이 심해서 그 예타 조사 페이지 128페이지에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 95%가 그 강상면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더 선호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 민주당은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귀를 막고 있어요. 기승전 탄핵, 기승전 김건희 말고는 아무 정치적 목표가 없어요. 그렇게 열린 마음이면 김두관 민주당 국회의원은 왜 탄핵을 앞장서는 시민단체들과 같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까? 그래서 왜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그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왜 최재관 이분은 그 탄핵 집회에 가서 발언을 근데 합니까? 위원님, 저희가 네. 당론으로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오히려 탄핵 자체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뭔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뭐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은 사실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거다라고 몰아가고 계신 건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국토위도 곧 열립니다. 그러면 국토위 설명을 좀 들으시면 되는데 뒤늦게 이게 탄핵이냐 하니까 아 그거 아니다. 우리는 탄핵은 아니다. 또 이래요. 아니,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러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네. 김두관 여기서 의원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탄핵 집회를 유도하는 시민단체와 기자회견 하지 마셔서 그런 의심을 받지 마셔야 네. 돼요.